무주군이 3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핵심인 체험시설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추진하는 금융타운은 1,000억 원의 국가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진박물관이 다른 모습의 태조어진 2점과 복제품으로 전시한 정조와 철중의 어진을 새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300억 원을 들여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체험시설은 없이 특색 없는 토목공사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져 향후 운영 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무주군 무주읍에 조성하는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올해 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숙박시설과 인공폭포, 분수대, 수영장, 방문자 센터 등의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저거요? 네. 폭포, 인공폭포. 그 안에 뭐 물배관 같은 거 다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하면 이제 폭포로 떨어지겠네요. 이 사업은 산림 생태 체험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로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300억 원이나 들었지만 정작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삼림욕장이나 생태식물 전시관, 체험관 등은 아예 없습니다. 단순한 숙박, 조경시설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에 문을 열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딱히 뭐 지금 시설 가지고는 기존 있는 시설 가지고는 체험하기에는 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2014년 남원 지리산에 문을 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체험시설이 부족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위탁이 2차례나 무산됐고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이제 좀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난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위탁료를 미납을 했습니다, 업체가. 남원시의 사례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무주군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생태 체험 공간이 조성되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꿰 향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유성엽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이어 김관영 의원의 탈당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군산과 정읍에 전략 공천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정가는 탈당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과 정읍에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김윤태 전 국회 도서관장, 정읍은 영입 인사인 김병관 웹젠 의장과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현근 행정자치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 주에 도의원직을 사퇴하면 오는 4월 선거에 두 곳의 도의원 보궐선거가 추가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4월 선거 때 11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와 익산시장 재선거는 물론 김광수 의장의 선거구인 전주 제2선거구와 김현근 위원장의 선거구인 익산 제4선거구의 도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주와 익산의 시의원들이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시의원 보궐선거도 추가됩니다. 전라북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만 1,0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금융타운 건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금융타운이 들어설 곳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57억 원을 들여 부지 3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등 2020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금융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이곳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금융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 1,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예정대로 2020년에 완공하기 위해선 국가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받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금융 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금융산업 기반이 미약한 전북은 금융 중심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을 아직 기대할 수 없어 민간 자본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PF 방식을 통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저희는 사실은 바라건대는 국비가 어떻게 좀 매칭될 수 있는 국비 항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도입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고 금리를 제한한 대부업법의 법적 효력이 지난해 말 사라져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시행될 때까지 대부업체 171곳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연간 최대 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연장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전주시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시와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20%, 즉 40억 6천만 원어치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으로 구매했다며 올해는 구매 비율을 2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사회적 기업의 판론안 해결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전신상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임금의 초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어진 박물관이 다른 모습의 태조 어진 2점과 복제품으로 전시한 정조와 철종 임금의 어진도 새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전주 경기전의 어진과 함경도 준원전에 봉안됐다가 사진으로만 남은 어진, 그리고 한국전쟁 때 불타 반쪽만 남은 홍룡포 어진이 있습니다. 특히 태조 7년인 1398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준원전 어진은 검은 수염에 무사적 기질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어진 박물관이 준원전 어진과 홍룡포를 입은 어진 2점을 새로 모사합니다. 작년 시절에 준원전 어진에는 청룡포를 입히고 홍룡포 어진에는 경기전 어진과 같은 노년의 얼굴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2개를 똑같이 청룡포를 입고 그리고 다른 용안을 하면 젊은 날에서 노년의 모습까지 우리가 태조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진 복제품을 전시해 논란이 일었던 정조와 철종의 어진도 새로 그려집니다. 전신상인 영조의 어진은 보물로 지정된 영조 어진과 동일한 반신상으로 제작됩니다. 어진 제작에는 권호창, 이철규, 이길범 등 당대 최고의 초상 화가들이 참여합니다.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국내 유일의 어진 박물관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진 박물관은 오는 9월까지 어진 제작을 마무리하고 봉안식도 열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공항 이용객이 30% 이상 늘어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0만 5천 명으로 2014년에 15만 4천 명보다 33% 늘었습니다. 군산공항 이용객은 국제선을 갖고 있는 212만 명의 청주공항, 31만 명의 무안공항보다 적었지만 양양공항보다는 7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전라북도 4급 이상 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의 업무 추진비가 앞으로 매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전라북도 4급 이상 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의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를 매달 공개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와 2명의 부지사만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급 실장과 3급 국장, 4급 과장과 출연기관장들이 추가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호남을 관할하던 전라가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북한 화가들의 작품전과 뒤늦게 그림 공부를 시작한 50대 화가의 첫 개인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간 호남의 중심이었던 전라가명.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은 전라도 행정과 군사, 사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전라 관찰사를 지낸 유이추는 미암일기를 통해 관찰사의 업무를 기록했습니다. 전라가명터에는 전북 도청이 들어서 50여 년간 전북 행정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던 최고의 통치기구였던 전라가명의 지난 역사와 현재, 그리고 복원을 통한 앞으로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금강산의 절경이 신비롭습니다. 굵은 붓으로 그려낸 백두산 천지에는 한민족의 기상이 서려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주 출신 월북 작가 정창모를 비롯해 북한을 대표하는 화가 14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빨간 속살을 드러낸 석류는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일 듯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50대 나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한 박남수 씨가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산골마을의 겨울 풍경 등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은퇴한 유명 지휘자 프레드는 호텔에 머물며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영화 유스는 프레드를 통해 늙는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학생에게 해외 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글로벌 해외 연수 제도가 바뀝니다. 전라북도는 4주간의 해외 연수 기간이 너무 짧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6주로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원 대상을 1,000명에서 750명가량으로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사이에 조촌천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LH가 9억 원을 투자해 길이 42m, 폭 3m의 인도교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사이의 조촌천 위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교는 지난 연말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에 완공됩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건설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전 군청 공무원 안모 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은 적법하다며 안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2년 건설업자에게 4,1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파면되자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5cm의 눈이 내리고 낮 기온은 3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서해안에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고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행안면 신흥마을 주민들이 32만 7천 원, 순제마을 30만 원, 행산마을 25만 원, 부안군 부안읍 쟁갈마을 30만 원, 동중 6마을 25만 원, 서회 6마을 22만 5천 원, 부풍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수복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장수군 장계면 원명덕마을 23만 원, 남산마을 16만 원, 위둥마을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